세르비아는 약 700만 명이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구는 비교적 적지만 약 8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다양한 지형을 품고 있습니다. 북부의 광활한 평야부터 남부의 웅장한 산맥에 이르기까지 세르비아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르비아는 다양한 종교와 민족 문화가 융합된 장소로 여겨지며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게다가 세르비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나라 세르비아에 관한 가장 이상하고 흥미로운 점들 총 18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번. 세르비아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슬라브계와 지중해계 유전자의 조합, 다양한 문화의 영향, 건강한 식생활과 활기찬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세르비아 여성들은 매우 아름답고 눈길을 끕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하나로 꼽히며 외국인들은 세르비아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패션쇼에 참석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놀라운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밝고 환한 피부, 푸른빛부터 초록빛까지 다양한 색의 눈동자, 부드럽고 짙은 머리카락이 세르비아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날씬한 체형에 우아한 곡선미와 단아한 자세를 지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지성을 갖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련된 감각을 지닌 이들 중 다수는 과학, 기술,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는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세르비아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만의 우아함과 매력은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문화와 이미지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르비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17번. 세르비아의 독특한 결혼 풍습. 세르비아에서는 결혼식 후 신혼부부를 마구간으로 안내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새로운 삶과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마구간은 평화롭고 고요한 장소로 여겨지며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15번.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숲 호이아바치.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세르비아 사람들은 12월에 이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에서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에 열리며 이날은 세르비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축제 음식을 나누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날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는 체스니차라는 전통 빵입니다. 이 빵 안에는 동전이나 작은 나무 조각 같은 물건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세르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참나무 가지를 사용하고 그것을 태우는 의식을 통해 새해를 기념합니다. 세르비아의 새해 전야는 파티, 불꽃놀이,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15번. 세르비아의 악마 마을. 세르비아어로 자볼랴 바루시는 악마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자연의 강력한 침식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기묘한 바위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단 산맥 남쪽 경사면 쿠룸니아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매서운 밤바람이 이 기괴한 바위숲 사이를 휘몰아칠 때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에 관광객들은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이 넓은 지역에는 총 202개의 바위 기둥이 서 있으며 각각은 높이 2m에서 15m, 너비는 4m에서 6m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돌기둥으로 묘사됩니다. 전체 바위 지형의 고도는 약 700에서 720m에 달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각 바위 기둥 위에 침식을 막기 위한 일종의 모자가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모자 덕분에 바위 기둥은 물의 침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태가 무너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비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악마의 마을이라 부르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악마 세계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때로 여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바위 기둥 사이의 틈을 통과할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나 속삭이는 듯한 음산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악마가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볼랴 바루시는 여전히 세르비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직접 이 마을을 찾아가 기묘한 바위 기둥들을 탐험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13번.
세르비아에서 생산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당나귀 치즈. 세르비아 중서부의 자사비차 지역에는 약 180마리의 풀레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풀레는 새끼를 낳은 암컷 당나귀를 뜻하는 세르비아어입니다. 자사비차는 총 1825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보호구역으로 자사비차 강이 흐르는 이 지역에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생 동물은 아니지만 풀레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당나귀의 저지금처럼 귀하고 특별한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치즈는 워낙 희귀해서 단 1kg을 구매하는데 무려 1000유로가 필요하며, 세르비아에서 생산되는 이 당나귀 치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즈는 무려 3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특별한 제조 방식 덕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나귀들은 하루 3번 사람 손으로 직접 착유되며, 이렇게 얻은 저주로 만들어진 치즈는 그 희소성과 정성 때문에 더욱 고가로 거래됩니다. 또한 가격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건강에 좋은 효능입니다. 특히 이 치즈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르비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한 번쯤 이 특별한 치즈를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11번. 루마니아의 눈집. 세르비아에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인 해골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니시라는 도시에 있으며 인간의 해골이 박혀있는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180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스테반 신델리치가 이끄는 세르비아 반군은 오스만 제국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았던 신델리치는 자신과 수많은 병사, 동료들과 함께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후르시드 파샤는 전사한 반군들의 해골을 이용해 이 탑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해골탑의 높이는 약 4.5m이며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는 총 952개의 해골이 사용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1878년에 니시에서 철수한 후 이 탑은 지붕으로 덮였고 1892년에는 그 주위에 예배당까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해골탑은 니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때때로 해골이 떨어지거나 도둑이나 유족에 의해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해골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탑을 방문하는 이들은 여전히 묘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10번. 루마니아의 특별한 요리. 세르비아 요리는 지중해, 오스만, 그리고 중앙 유럽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음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요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요리 과정 자체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죠. 세르비아의 전통적인 주방은 향긋한 고유음식 음식의 냄새가 가득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사르마입니다. 사르마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표 요리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인 양배추에 간 돼지고기와 쌀을 넣어 만든 후 훈제고기와 토마토 소스를 함께 넣고 약 3시간 동안 푹 끓여냅니다. 포도잎이나 생선으로 변형된 버전도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프레브라나츠입니다. 이 요리는 콩을 주재료로 만든 간단한 음식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큰 사랑을 받습니다. 훈제고기나 그릴에 구운 소시지와 함께 먹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납니다. 따뜻한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포근함과 포만감이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채롭고 풍부한 요리 문화 외에도 세르비아는 뛰어난 품질의 와인 생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통적인 와인 제조업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왔으며 고급스러운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통해 세계의 미식가들까지 감탄하게 만듭니다. 9번.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 세르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두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 세계 자두 수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자두 수출을 통해 2억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두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유럽 내에서 체리, 살굿, 사과, 배 등의 과일을 선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르비아는 전 세계 자두 생산국 중 상위 3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로 매년 약 6만 톤에서 8만 5천 톤 사이의 자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신선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8번.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한 마을. 세르비아 동부에는 르타니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멕시코의 달의 피라미드부와 동일한 경사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쿠프 피라미드와도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 아서 치 클라크는 이 르타니산을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8번 세르비아에서 매우 중요한 슬라바 축제. 세르비아는 풍부한 문화 유산을 지닌 나라이며 슬라바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슬라바는 집안의 수호 성인을 기리는 날로 오직 세르비아 정교회에서만 기념되는 고유의 전통입니다. 슬라바는 세르비아 정교회를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구별짓는 독특한 문화적 행사로 그 기원은 고대 슬라브 민족의 조상 숭배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기독교와 융합시키기 위해 세르비아의 대주교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바 성인이 이를 정교회 의식으로 성화시켰고 이를 통해 세르비아만의 독창적인 신앙 유산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르비아의 많은 가정에는 각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의 상징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성인을 기리는 날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이어 가족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신성한 날로 여겨지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축하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무열 제사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지, 친구, 이웃을 위한 성대한 음식 대접이 이어지며 특별한 슬라바 케이크가 준비됩니다. 이 케이크에는 주부가 와인을 부은 뒤 집안의 가장과 함께 가장 나이 많은 손님이 케이크를 자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7번 로마 황제들의 출생지. 현재의 세르비아 영토는 과거 로마 제국 시절 무려 전체 로마 황제의 5분의 1이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로마 황제만 해도 총 16명에 이르며 세르비아 전역에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중요한 로마 유적지가 7곳이나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로마 황제로 서기 274년에 현재 세르비아 남동부 시로 알려진 나이수스에서 태어났습니다. 5번 200년 동안 전해진 루마니아의 사랑의 묘. 혹시 트와일라이트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드라큘라 백작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뱀파이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드라큘라나 트와일라이트 같은 작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세르비아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세르비아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한 마을에 살던 페타르 블라고의 빛이라는 인물이 사망한 후 뱀파이어가 되어 다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마을 주민들은 그의 시신에 말뚝을 박고 불태웠습니다. 세르비아의 뱀파이어 전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나라의 영화인 쉬 버터플라이를 한번 시청해보세요.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나 잘생긴 뱀파이어는 기대하지 마세요. 세르비아 뱀파이어 영화는 정말 무섭고 섬뜩합니다. 5번 세르비아에 열대우림이 있다? 세르비아는 전혀 열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나토바차라는 열대우림을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숲은 쿠차이 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심지어 많은 세르비아인들조차 그 존재를 잘 모를 정도로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열대우림의 핵심은 바로 300년이 넘은 참나무들인데요. 이 나무들은 법적으로 벌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나토바차 숲에 직접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투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규칙을 지키고 식물을 채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번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 브렐로 강. 세르비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브렐로 강인데요. 그 길이는 고작 365m입니다. 이곳에 대해 아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브렐로 강은 드리나 강이 지류이며 너무 짧아서 강이라기보다는 시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강은 샘물에서 시작되어 작은 폭포를 이루고 곧바로 드리나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흥미롭게도 이 강의 길이가 365m로 1년의 일수와 같기 때문에 세르비아어로 1년을 뜻하는 고디나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루마니아의 매혹적인 산지에네의 밤.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수도 버그라드입니다. 이곳은 세르비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려 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온 고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세르비아는 전쟁과 혼란에 휩싸였고 버그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999년 나토의 공습으로 파괴된 흔적은 아직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역사적 명소와 아름다운 고대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도시 자체는 도나우강과 사바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가 언덕 위에 위치한 칼레메그단 요새에서 도시와 두 강을 내려다보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꼭 들러야 할 명소 중 하나는 성사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세르비아 정교회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1894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내부 공사는 1984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황금빛 돔으로 덮인 이 정교회 건물은 매우 웅장하며 조각 곳곳에는 러시아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가 새겨져 있어 러시아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보행자 거리인 공화국 광장에는 세르비아 국립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1844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40만 점 이상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토 공습 이후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건물들이 이곳 주변에 남아있어 그 역사적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는 바로 칼레메그단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오랜 전쟁과 역사의 격변을 함께한 장소로 세르비아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강이 만나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낭만적이면서도 시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1번 루마니아의 유령 마을들. 세르비아는 유명 인사들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를 비롯해 축구 팬들에게 잘 알려진 네마냐 비디치와 네마냐 마티치 같은 스타들도 이 나라 출신입니다. 세르비아의 국가 농구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으며 수구 대표팀도 3차례나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외에도 세르비아는 위대한 지성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니콜라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기후학자, 지구물리학자이자 과학 대중화의 선구자였던 밀루틴 밀랑코비치도 있습니다. 그는 나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15인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하일로 푸피는 미국 항공자문위원회 NAC사의 창립 멤버였으며 이는 훗날 나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 감독 에밀 쿠스투리차는 칸 영화제에서 2차례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해외로 이주했고 현재는 해외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 인구가 국내 인구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부여 연설가 닉 부이치치, 할리우드 배우 밀라 요보비치 등도 세르비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꽃무늬의 양말. 한 켤레는 세르비아 겨울 의상의 영혼. 세르비아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기온이 영하 0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은 겨울이면 두툼한 옷과 함께 양모 양말, 면 양말,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상의 두겹 양말을 꼭 챙깁니다. 이는 추위 속에서도 발을 따뜻하게 지키고 눈과 얼음 위에서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르비아어로 양말은 차라파라고 부르며 이 양말은 단순한 방한용품을 넘어선 예술 작품입니다. 5개의 뜨개 바늘로 손수 짜여진 이 양말들은 다양한 무늬와 생생한 색상으로 장식됩니다. 세르비아식 양말 뜨개질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정반대로 발끝에서 시작해 뒤꿈치까지 짜 올라갑니다. 특히 신랑 신부를 위한 양말에는 장식용 자수도 덧대어져 더욱 특별합니다. 차라파 양말은 늘 쌍무늬로 디자인되며 흔히 종소리 모양의 잎하우, 눈송이, 튤립 같은 식물 문양과 닭, 개, 고양이, 비둘기 같은 동물 문양, 별, 태양, 달, 강, 산 등 자연 요소, 그리고 걷기, 수학, 가축 돌보기 같은 인간의 활동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보통 3할5가지로 조합되며 대표적으로 빨강, 검정, 주황, 흰색, 파랑, 남색, 분홍, 보라 등이 사용됩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딸에게 양말 뜨개 기술과 문양이 가지는 의미를 가르쳐 어린이용, 청소년용, 여성용, 남성용 양말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녀 모두 이러한 다채롭고 환상적인 무늬의 양말을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모습은 마치 꽃이 만개한 숲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양말들과 함께 세르비아 사람들은 눈 속을 헤치고 다니기 좋은 나무 신발이나
뾰족한 앞호의 전통 신발도 함께 착용합니다. 세르비아의 전통 양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